사실 얘네들은 뭐 그래 나 배째 뭐 니들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고선 계속 차 대놓을 수 있는데 자기가 전과 생길 거를 뭐 감안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호암 임성순 변호사입니다. 빌런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빌런인데 주차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11시, 12시 넘어가지고 퇴근하면 주차장에 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비어져 있는 그런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하긴 하거든요. 항상 차 탈 때 문콕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 이제 주차 빌런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보통 주차 빌런 하면은 칸이 좁아가지고 옆에 좀 물어가지고 자기 내리게 하기 쉽게 하려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끔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게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가로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바둑돌 두듯이 4개의 정 가운데 드는 사람도 있고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있네요.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를 오늘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 빌런들 어떻게 퇴치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차 빌런들 얘네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이다 결말 처벌됐으면 좋겠다. 형사적으로 뭔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가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 주차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거든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 사항을 다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까지 봐가면서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상가 주차장이 도로냐를 먼저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차가 다니면 다 도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법원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도 보고 차단 시설이 되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여부, 경비원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 아닌 다른 외부인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판례의 이런 입장을 따랐을 때는 경찰이 견인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보통은 주차 빌런을 어떻게 하는 조치는 사실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 빌런 냅둬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업무방해죄하고 일반교통방해죄를 정하고 있거든요. 업무방해에 대해서 업무라는 게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일어날 필요는 없다. 주차를 이상하게 하다 해서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한 위험이 생기면 족하다. 넓게 보면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주차관리 업체에서 주차빌런에 대해서 우리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거든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한 1년 이하의 징역일 것 같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꽤 무겁게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여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육로, 수로를 손괴, 불통하게 하거나 교량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정도에 정하지 않더라도 교통을 방해해서 흐름을 막는다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차단기 시설 앞에다가 차 막 이렇게 막아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아니잖아 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기는 교통으로 흐름이 있는 곳인데 너가 거길 막고 있어서 현저한 곤란이 생겼어. 입주민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교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돼 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아마 이런 견인 같은 거 하는 거는 경찰의 업무가 아닐 거예요. 구청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걸 텐데 이런 아파트 내에서 있는 것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사실 얘네들은 그래 나 배째 뭐 니들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고선 계속 차 대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중에서 뭐 1,500만 원 다 나오진 않을 거고 징역 10년 나오진 않겠지만 그 죄질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판결을 보면 그렇게 하겠죠. 뭐 죄질이 나쁘고 기간 같은 거를 봤을 때 일주일 이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입주민들이 계속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먼 거리까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그러면 이제 형량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기가 전과 생길 거를 뭐 감안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형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내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차 빌런에 대해서 일단 형사처벌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할 수는 있다. 주차 빌런들을 내가 처단하겠다고 해서 이제 차 이렇게 앞에다가 살짝 바짝 붙여가지고 핸들 이렇게 돌려가지고 타이어로 이렇게 못 나가게끔 막는 분들, 그거는 사실 참교육했다 이렇게 해서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기는 한데 또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예 차가 못 나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한다 그러면은 시간 뭐 그리고 방법,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재물손괴죄로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 차가 못 나가게 하는 것도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서 그런 행위는 내가 참교육하겠다라고 괜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미친놈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괜히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데를 찾아보시는 게 아이 더러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를 저희 아파트에 늦은 시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자리에다가 진짜 차를 대충 대놓고 간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차 중에 하나가 되게 큰 차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우겨 넣었거든요. 아예 모타이 진짜 완전 저도 조수석으로 내려야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딱 붙여가지고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약간 좀 현타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본다고 해야 뭐 제가 뭐 타격이 있을까 생각해서 다시 차를 빼가지고 널찍한 자리에 갖다 댔어요. 장애인 주차 표시 구역에다가 매번 그 비싼 차를 대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열심히 찍어가지고 신고했어요. 자, 한번 찍어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안 되나 했는데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거든요. 근데 또 한동안 안 돼요. 안 되다가 또 한 번 또 하길래 또 찍어서 보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항상 이렇게 제자리에 갔다가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시원하다 생각했죠. 주차 빌런 때문에 그럼 잘못한 놈들만 이렇게 편하고 우리만 계속 손해를 봐야 되냐, 왜 참는 놈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냐 라고 해서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 있기는 한데 통과가 안 되고 자꾸 계류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법률은 잘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관리 규약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딱지 붙이고 그냥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뭔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손해를 입증하거나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는 거 뭐 이런 것 정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괜히 또 내가 참교육하겠다고 했다가 역고소가 생기면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